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메이TV. 오늘은 LNF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네, 방금 제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한번 달아줬는데, 같은 2차전지라도 LNF와 포스코 퓨처엠이 또 모습이 좀 다르니까 LNF까지 한번 같이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상승은 가능한가? 네, 추가 상승. 그 다음에 목표 가격은, 그 다음에 정말 바닥을 찾는가?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죠.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제 시장이 순환매로 돌고 돌아서 모든 걸 다 돌았죠. 네, 심지어는 이제 뭐까지 돌았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다 도는 그러한 순환 장세에서 마지막에 있는 게 지금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바이오 이 세 개가 남았는데, 이 세 개가 돌아야 3,500에서 4,000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에, 특히 2차전지가 물렸던 분이 많기 때문에 LNF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쪽들이 좀 돌아줘야 그 돈으로 이제 또 다른 것도 살 수 있고 돌기 때문에 2차전지의 반등은 우리나라 3,500, 4,000을 달성하는 매우 중요한 투자 핵심 키포인트 섹터다.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저는 한번 돌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동사의 시총은 2조 2,589, 아직도 2조인데 34만원 같은 게 6만원 갔으니까 대체 얼마를 간 겁니까? 네, 한 15%, 20% 남은 건데 과연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목표 가격, 저의 목표 가격은 8만원입니다. 8만원까지 한번 해볼만 하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LNF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체급 수급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좀 사다가 팔았다가 지난 금요일날 국내 기관도 지난 금요일 목요일 좀 사는 모습인데, 국내 기관 투자가는 빨간 것들이 좀 보이지만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수급이 그렇게 에이스는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또 쓰레기처럼 나쁘지는 않다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공매도는 금요일날 갑자기 들어서 41,000주, 그전엔 3,500주, 아주 거의 공매도가 바닥이라는 생각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금요일날 치고 올라오는 모습, 이런 부분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이제 시작이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양극재 하나만 생산하죠. 네, 딱 양극재 하나. 굉장히 심플하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땐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죠. 네, 그래서 대구에서 이런 수출 데이터를 볼 때 대구에 나오는 수출 데이터 양극재 이런 거면 무조건 동사 LNF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사의 고객을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이 동사 1번 고객이죠. 70에서 80% 정도 SK 언더 있고, 삼성 SDI,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다 납품을 합니다. 또 외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테슬라하고 동사하고 가장 많은 관계를 갖고 있죠. 계약을 맺었는데 2023년 2월에 테슬라에 2년간 25억 달러, 약 3조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한다. 2024년 1월부터 올 12월까지 공급하는 거죠. 네, 테슬라가 거의 공급처를 알려주지 않는데 동사가 유일하다. 또한 유럽 대형사 노스볼트 했다가 망했죠. 그래서 좀 손실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아워 넥스트 에너지, 네, 북미 리튬, LFP 스타트업, 네, LFP를 만든 스타트업. 다음 미트라캠도 LNF가 지분 투자를 한 북미 배터리 업체로 LFP 양극재 공동 개발. 상당히 LFP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가 중국을 너무 무시하다가 LFP 배터리 개발 참여 좀 늦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박순혁이 같은 그런 쓰레기들 때문에 늦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이런 쪽으로 좀 가서 다양화를 시켜야 되는데 다양화 시키지 못하고 이제 와서 하려니까 중국한테 모든 시장 뺏기고 실력 뺏기고, 심지어는 모든 권리들, 네, 저작권 같은 거 다 이제 중국 애들이 다 잡고 있는 것들, 페이션트 이런 것들은 다 중국 애들이 들고 있는 모습 볼 때 화가 나죠. 자, 그러면 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2차전지 시장을 휘어잡는 리스크 요인, 그동안 2차전지를 아주 골로 가게 만든 그런 세 가지 악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 악재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향후에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러면 동사는 목표 가격을 얼마나 잡아야 되나, 이렇게 3단계로 추론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글로벌 전기자 시장에 리스크 세 가지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 리스크가 뭔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RA법이 수정안이 통과가 됐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하원에서 만들어서 상원에 보냈더니 상원이 좀 난도질을 해서 하원에 보냈는데 하원에서 통과하는데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밀어붙이면서 바로 통과를 하면서 IRA법이 통과했다. 이 IRA법이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두 번째, 전기차를 만드는데 생산 차액 어떤 보조금을 줬는데 그 보조금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이 두 가지가 시장에 들어오면서 주가를 박살을 또 한 번 낸 거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 매수자에게 페이버를 다 뺏어버렸죠. 공제를 없애버렸습니다. 친환경차 세액공제 7,500달러, 중고차 4,000달러, 상업용 친환경차는 뭐 총 중량이 14,000파운드 이하면 7,500달러, 그 이상이면 40,000달러를 줬는데 이것들을 다 186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6개월 올해 안에 다 없애버리는 쪽으로 세액 공제를 조기 종료했다. 이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죠. 두 번째는 생산 세액 공제.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광물질들, 소재 재료에 대해서 미국서 만들면 돈을 주겠다.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우리가 FECO로 묶어놨던 그러한 나라에서 그러한 나라의 회사들이 만든 물질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주는데 내년부터는 차액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이게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AMP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한 생산 세액 공제이고 다음에 우리가 FECO는 뭐냐? FECO는 Foreign Entry of Concern, 뭔가 우려감이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네, 해외의 우려 집단, 이 집단 즉 회사를 말하는데 이 회사에서 만든 배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중국 같은 기업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중국 기업이, 그 다음에 중국 기업이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거나 라이선스 또는 계약을 통해서 통제하는 기업, 이런 기업이 만든 배터리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 그렇죠.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이게 핵심이죠. 중국을 견제한 거죠. 네, FECO 법안. 네. 그래서 이걸 바로 없애기가 힘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글로벌 시장의 서프라이 체인을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바로 없애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단계적으로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26년에는 중국에서 만든 것을 중국 이외에 만든 것을 60%가 돼야 된다. 또 그 다음에는 65%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엔 70%, 80%, 85%. 2030년부터는 중국 이외에서 만든 제품과 물질로 배터리를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은 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이게 핵심이죠. 그게 바로 IRA법에서 AMPC 그 법안에 있는 FECO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거든요.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데 핵심 광물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그 핵심 광물을 규정을 딱 했죠. 예, 우리가 핵심 광물에서 음전극을 만든 음극할 물질에 들어간 물질, 전액에 들어간 물질, 분리막에 들어간 물질, 양극재에 들어간 물질, 이런 물질에 들어간 것 중에서 딱 정했습니다. 양극할 물질, 전구체, 음극할 물질, 전해질륨, 첨가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가, 알루미늄, 흑연, 이런 식으로 주요 광물 50개를 딱 정해놓고 이 중에서 광물의 목록과 적정 순도 요건까지도 다 정해놓고 여기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AMPC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그 보조금을 함부로 주지 않고 미국에서 얼마 이상을 만들어야 되고 FECO 중국 기업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러한 규정을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던 게 이제 미국에서도 만들어야 된다. 미국 현지에서도 2025년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26년, 27년부터 계속 올라가서 25%, 30년 12월까지 미국에서 일단 25%를 만들어야 된다. 이 핵심 광물을. 다음 33년에는 30% 이상을 미국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이 내용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 예로 배터리에서 양극재를 한번 봅시다. 배터리를 100으로 놨을 때, 가격을 100으로 놨을 때 양극재가 51%, 음극재가 14에서 15, 분리막이 15, 전액 8, 기타가 11인데 이 양극재를 다시 뜯어보면 양극재는 양극할 물질, 즉 전구체가 80이고 나머지 리튬이 20인데 이 전구체의 대부분을 우리가 중국에서 사다 쓴다는 거죠. 이걸 탈피해라.
네, 26년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탈피하지 않으면 너희들 보조금 못 받는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양극재를 중국에서 전구체를 사서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따라서 자꾸 전구체를 우리가 직접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 전구체는 뭐냐? 전구체라는 것은 2차 전지에서 배터리에서 전구체라는 것은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 전위 금속을 특정 비율로 혼합하여 만든 수산화물 형태의 중간재료다. 이 전구체에 니튬을 섞어서 20% 니튬을 섞어서 소성 열처리를 해서 만든 게 양극재이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프리커서는 전구체라고 똑같은 말인데 중간 물질이다.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중간 물질. 또 음극재 전구체도 있겠죠. 음극재를 만들기 위한 중간, 여기에 니튬을 섞는데 이러한 것도 중국에 의존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모습. 따라서 최근에 동사가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전구체 생산했는데 수율이 안 좋게 나오면서 손실을 많이 본 케이스도 있었죠. 네, 지난번에 포스코 퓨처엠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석해 놓은 자료 유튜브. 두 번째는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다는 거죠. 일단은 우리나라는 기본 관세 25% 두들겨 맞고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 또 자체 25%를 두들겨 맞으면 50%를 두들겨 맞는 거죠.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은 결국은 고객에게 가격을 전가하는데 그러면은 수요가 죽어버린 거죠. 수요가 죽어버린 거나 그렇다면 전방 산업의 수요가 죽으면 전기차의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들은 당연히 이 주가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관세를 두들겨 맞지 않는 테슬라가 가장 유리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 때문에 테슬라가 좋다가 뭐 정치적 싸움으로서 치고받으면서 빠졌는데 한번 봅시다. 자, 우리나라 세계 전기차 중에서 미국에서 생산 비용을 보면 혼다가 18%, 폭스바겐 27%, 스텔란티스, 포드, GM, 그다음에 테슬라는 100%, 이 네 개가 유리하게 돼 있죠. 네, 상당히 현대차에는 복잡하게 돼 있다. 현대차가 수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따라서 보조금 매수 전기차를 사는데 매수 보조금을 폐지했는데. 관세 부과 전 전기차 수입 모델 제일 작은 가격이 32,495달러인데 부과를 하면 4만 달러까지 올라가면은 이게 경쟁력이 없는 거죠. 테슬라와 미국 내 내연기관에서 만든 전기차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전기차는 굉장히 한국 시장에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리튬 가격 하락도 큰 문제죠. 리튬 가격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지난 2월에 CATL이 중국 이춘시에 있는 리튬 강산 캐파를 재가동한 시점이 킬로그램당 110달러인데 지금 킬로그램당 8.2달러까지 하락해 버렸다는 거죠. 계속 수요가 줄고 공급이 과잉이었는데 공급 과잉이 쉽게 줄지 않는 모습이 치명타를 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리튬과 니켈 가격도 하락하고 탄산 리튬 가격도 하락해서 못 올라오는 모습. 왜 그러냐면 이러한 기본 가격이 오를 때 여기에 연동돼서 배터리 가격을 올려주기로 했는데 이게 낮아버리면은 미리 사놓은 것에 대해서도 이제 감가상각이 떨어지고 평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런 모습들이 현재 대차 대조표에서 마이너스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상후에 좀 길게 보면은 보통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뭔가를 많이 생산해 놓으면 줄이는데 4, 5년 걸리죠. 지금 2년 정도 지났는데 올해 지나서 내년 정도 되면은 리튬 광산들의 생산량이 많이 줄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꾸준히 늘어난다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한계 비용을 넘어서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가격은 내년 하반기부터 내년 중반기 넘어서부터나 좀 가격이 올라가는데 한 6개월 선행한다면 올 연말 정도부터는 리튬 가격이 오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렇다면 좀 미리 사서 깔고 앉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등 요인은 없는가? 전기차 가격에 반등 요인은 없는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우리의 핵심 과제죠. 이게 없으면 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찾은 가장 큰 전기차의 반등 요인은 자율주행차다. 네, 자율주행차. 그래서 자율주행이 반등의 핵심이다. 이게 이제 기본을 깔고 첫 번째 또 다른 요인을 찾아보면 유럽판 IRA법이 곧 나온다. 독일이 많은 돈을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환경, 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 이제 전기차를 살리기 위한 거죠. 독 3사의
전기차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할 것이다. 다음에 CO2 규정을 강하게 하면서 전기차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 두 개를 기본 법안으로 몰고 왔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나왔을 때 상당히 시장이 긍정적이었는데 전기차 자체 수요가 줄고 캐즘이 크고 강하면서 이게 시장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제 올 연말에 독일이 어디에 얼마 쓸 건가를 정확히 나오면은 상당히 시장에서 올라오지 않을까, 바닥은 지탱해 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예로 독일의 GDP가 4.5조 달러이고 미국 28.8조 달러인데 16배가 크죠.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 관련 IRA법에 들어가는 돈을 보면 미국이 4,370억 달러, 독일이 5,680억 달러, 약 30%가 더 많이 이 IRA법, 유럽판 IRA법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네. 거기에 친환경 프로젝트도 1,130억 달러, 약 미국 친환경 관련된 IRA법에 30% 정도를 투자를 하니까 규모가 그렇게 작지 않다. 네. 독일의 IRA법은 규모가 작지 않다.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게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유럽의 CO2 배출 규제 개정안, 이제 규정 이익의 급증 가능성, 2025년까지 해서 수치를 정해주고 3년간 유예기간을 줬죠. 이 안에 맞춰라.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못 맞추면 막판에 가서 많이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전기차에 투자를 할 것 같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CO2 관련 규정을 2015년에 킬로그램당 130g에서 20년 95g, 20년 95g, 다음에 25년 93.6을 맞춰야 되고, 시행 규정 3년을 기간을 주서 맞추라고 30년에는 49.5 반까지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밀리고면은 나중에 힘드니까 미리미리 전기차 투자에 전기차를 사야 되고 전기차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는 이 유럽의 모든 것들의 수혜가 중국 차이나가 가져가겠다는 거죠. 네, 중국 자동차들이 유럽 시장을 저가로 뚫고 가면서 수혜가 그렇게 한국 시장이 많지 않다. 이런 점들이 가장 큰 걱정인데, 유럽 쪽에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독삼사와 중국 시장을 어떻게 보고 키우고 하나는 죽여야 될지, 이 전략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중국도 유럽도 좀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과 여러 가지 관계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함부로 중국 전기차를 죽일 수 없는 상황. 피해는 한국에서 많이 온다. 한국 자동차들이 중고가에 서 있기 때문에 잠식을 많이 당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전기차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한국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들의 부정적인 요인이었다. 제가 보는 핵심은 자율주행 시장의 개화다. 네, 이게 캐즘을 탈피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다. 큰 동력으로 작용할 거다. 왜 자율주행차가 전기차 캐즘을 이길 수 있느냐, 그 구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율주행차는 컴퓨팅에 많은 전기가 소모되기 때문에 아주 고가의 고밀도의 3원계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율주행 시스템의 메인 하드웨어는 AI를 초당 수십 번의 인지 판단 제어 단계를 반복하며 주변 감지를 위해서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센서 등 수시로 작동시킬 수 있는 상당의 전기료가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종목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서 3원계 하이엔드 배터리가 강점이 있는 기업들, 한국 같은 기업들이 필요하다. 이게 저는 핵심으로 봤습니다. 또한 기타 긍정적인 포인트로 바닥 따지기, 저가 매수 기회, 이건 말할 수 없지만 바닥 따지기, 저가 매수 기회. 또 ES 시장이 크게 커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국대 LFP를 키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성장, 북미 쪽에. 워낙 이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전기를 먹기 때문에 전기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고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릇, LFP 배터리가 필요한데 LFP에 들어가는 양극재에 대한 시장이 커질 것 같다. 동사에 우리나라의 3사가 여기에 대해서 배터리라든지 다음에 양극재 생산 공급에 수혜를 받을 것 같다.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트럼프가 중국 흑연에 대해서 관세를 98.5가를 때렸죠. 93.5% 반덤핑 관세.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흑연이 주로 음극재에 사용되는데 그렇다면은 경쟁력이 중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한국산 음극재 따라서 포스코 퓨처엠이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서 부담스럽다. 네.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후견 가격도 이렇게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93.5%를 때리면 중국 건 못 쓰죠. 네. 전해질 가격도 많이 빠져 있고 분리말 가격도 많이 빠져 있고 네, 가격들이 모두 바닥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동사의 투자 포인트 한번 봅시다. 동사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졌나. 2분기 실적을 보면 안 좋습니다. 모델 Y 주니퍼 인도가 본격화되는 게 좀 필요한데 이게 3분기나 4분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LNF의 2025년 2분기 실적은 매출액 5,335억, YY로 마이너스 4%, 영업적자는 마이너스 1,044억, 적자지속,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20%로 추정. 원달러 환율 2분기 1,041원으로 기준했죠. 리튬 가격 하락으로 재고자산 평가손실 규모가 기존 추정치 대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마이너스 300에서 마이너스 700원으로 700억까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늘어난 거죠. 2배가 늘어난 거죠. 하지만 이는 이번 분기를 끝으로 종료될 일회성 요익이며 이번에 다 떨었다는 거죠. 근데 추가로 빠지지만 않는다면 더 떨 건 없다. 두 번째, 모델 Y 주니퍼 인도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NCMA 95 제품 출하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NCMA 95 제품. LNF 2분기 양극재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3분기에도 45% QOQ 확대되어 1분기 출하량의 2배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음은 EV와 ESS의 수요도 증가한다. 최근 북미 지역으로부터 IRA 폐지 예고 및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로 EV나 ESS형 LFP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AMPC 수령이 가능한 비중국 LF 니즈가 확대되고 비중국 LNF가 KLFP 최대 수혜주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소 2곳 SK1 플러스 알파 한 곳 이상의 LFP 양극재 고객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 기대되어 비중국산 LFP 양극재를 준비하는 업체들 가운데 가장 빠른 매출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보인다. 네, 포스코 퓨처엠은 주로 음극재 쪽에서만 하는 수혜가 있고 우리 이제 LNF는 EV나 ESS, LFP 배터리, 테슬라 관련 배터리 이런 쪽에서 수혜가 예상되고 이제 모든 것들이 떨구고 재고평가도 다 떨궜고 3분기, 4분기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동사는 대구 국가상단부지 6만 톤 규모의 LFP 양극재 생산시설을 건립 2026년 3분기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올해가 아니네요. 최근 들어 LG에너지솔루션과 테슬라 등 LFP 핵심 고객들의 비중국 LFP 양극재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해당 업체들과 추가 고객 확보가 추가 계약이 가능할 것 같다. 옛날에 이런 계약 한 번씩 나오면 빵빵 텄는데 지금 반응도 안 하더라고요. 네, 동사의 영업이익은 24년 마이너스 5,590억, 올해가 2,120억, 내년부터 이제 1,040억으로 확 돌아서죠. 네, 올해가 턴어라운드 5년이면 올 3분기부터는 매수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좀 재미있는 LNF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이 62,000원인데 80,000원까지 충분히 갈 것 같다. 네, 테슬라 향의 반등, 그 다음에 모든 악재 선반영, ES 시장, LFP 배터리의 성장 전망성 이런 것들을 다 본다면 영업이익도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도 충분할 것 같다. 그런 결론을 내드립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2차전지 관련된 포스코 퓨처엠하고 LNF를 한번 쑥쑥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 카페에 많이 들어와 주시고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